자,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임대사업자 2월 결손금 문제를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종종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이렇게 2월 결손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녹화를 다 했는데 이미 그 녹화 파일이 지워져가지고 다시 하려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뭐 여튼 일단 결손금부터요. 결손금이 뭐냐면 뭐 소위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적자난 거죠. 뭐 그래서 이익이 났으면 이제 이익금이라고 부르고 이제 손실이 났으면 이거를 세법상 결손금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에는 매출이 적고 필요경비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거거든요. 그 매출에서 빼고도 필요경비가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결손금이 소위 2월 한다고 하는데, 이 2월이 뭐냐면 이제 올해 발생한 걸 내년으로 넘기는 걸 2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손금을 2월 시키면 내년에 이익이 만약에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내야 될 세금을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결손금은 2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2월 할 수 있냐? 10년 동안 2월 된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1000만 원 2월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럼 향후 10년 안에는 어느 때든지 이익이 났을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왜 이 2월 결손금 문제를 얘기하냐 하면, 최근에 한 1, 2년 코로나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공실로 그냥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내년 이후에 임대가 됐을 때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공실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려고 홈택스 들어가시면 저 모두체험신고서상에 세액 0으로 해가지고 신고서 이미 다 작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제출하기 누르시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편하죠, 이렇게 끝나면. 근데 이 2월 결손금을 지금 만들어 놓으시면 내년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새로 검토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 알기 쉽게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예요. 올해 이제 작년치 세금 신고를 하는데, 종합소득세 공실이었으니까 매출이 0이겠죠. 근데 비용은 발생했어요.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단 1원이라도. 그래서 결손이 마이너스 800만 원 생겨요. 이거를 이제 세금이 0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세금 0원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출하기 버튼 눌러서 끝내버리면 끝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근데 이제 내년이 됐어요. 내년이 됐더니 임대가 나가가지고 매출이 뭐 한 2,400만 원 발생했어요. 1년 매출. 근데 비용은 이제 똑같이 발생했겠죠. 올해나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소득금액이 1,600만 원 정도 나오고, 요거를 이제 세율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132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는 물론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은 계산 편의상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32만 원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올해 똑같아요. 공실이었으니까 매출 빵, 그 다음에 비용 800만 원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손 800만 원 생겼죠. 근데 이분은 요걸 신고하면서 그냥 모두체험 신고서를 안 하고 일반 신고를 하면서 간편정보 작성해가지고 2월 결손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내년에 똑같이 2,400만 원이 발생하죠. 비용 발생하고, 그럼 소득금액 1,600만 원 됐죠. 그러면 전기에서 2월 돼서 넘어온 걸 여기서 다시 빼줘요. 마이너스 800만 원. 그러면 이분은 여기 차액 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요. 그 세금을 단순 계산하면 48만 원 정도 돼요. 요 전에 예를 들었던 132만 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죠. 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거는 임대료가 높을수록, 그래서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이 차이는 아마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2월 결손금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이거는 간편장부를 하셔야 돼요. 간편장부를 하시는데, 간편장부의 이제 기본사항 입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작성을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매출액은 당연히 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만 밑에서 작성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필요경비를 입력해요. 근데 사실 임대업은 필요경비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없죠. 여기서 지금 제세공과금은 재산세 발생한 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자는 이분은 이제 분양 받으셨을 때 취득하실 때 담보대출 일으켰던 대출 이자 1년분, 그 다음에
여기 기타는 뭐냐면 여기 대부분은 그 공실이었기 때문에 건물 관리비 발생한 부분, 이 부분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끊긴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합치면 8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등록하기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소득금액 계산이 뜨고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아까 입력한 거 800만 원 조금 넘는 거. 그 다음에 수익금액 뭐 이거는 그 세액공제 받은 거니까 무시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죠. 마이너스 811만 8천 어쩌고.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결손금이에요. 그래서 이 결손금을 다음 기로 어떻게 넘기느냐, 뭐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 작성 화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로 넘어오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여기를 생략하고 넘어가죠. 이익이 1원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작성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 이렇게 뜨고요. 밑에 소득금액 화면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금액이 뜨는데 여긴 지금 이제 매출이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0이죠. 소득금액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2월 결손금 명세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2월 결손금을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결손금 발생 금액을 적어요. 아까 그 마이너스 났던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발생 과세 기간은 작년 2021년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등록하기 누르면 이제 밑에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2월 결손금 등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고 이제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 다음에 가산세, 원천납부세액들 진행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거고요. 자, 이렇게 2월 결손금 신고를 했는데 내년에 어떡하냐? 내년에도 똑같죠. 첫 번째, 내년에도 만약에 2월 결손금 그러면 안 되지만 결손금이 또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이 그 결손금 금액을 여기에 입력하고 발생 과세 기간 2022년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여기 두 번째 칸에 또 쭉 뜨겠죠? 그러면 잔액이 합쳐진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내년에 임대가 돼가지고 임대소득이 생겼어요. 그 임대소득이 생겼으면 그 임대소득에다가 여기서 지금 2월 결손금 발생 금액을 작년 걸 적고요. 그 다음에 발생 기간은 2021년 적고요. 단기에 이 금액을 사용한 금액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다 사용했으면 다 적고요. 그러면 잔액이 0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2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매출액이 좀 적어가지고 그러면 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니까 여기다 200만 원 적고요. 그럼 여기 잔액이 뭐 611만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등록하면 여기에 기존에 있던 요 금액이 잔액이 변경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고 내년에도 똑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합세 신고 간편장부를 하실 때 2월 결손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실로 상가 임대하시거나 뭐 다른 비주거용 임대 하신 분들 중에 매출이 적어가지고 필요경비는 있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체험 신고서상에서 편하게 신고하지 말고요.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2월 결손금이 생긴다 그러면 2월 결손금을 꼭 여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내년부터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안 해놓으시면 내년엔 그만큼 또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800만 원 결손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똑같이 비용이 발생하고 매출액이 1600이다 그러면 지금 이 2월 결손금을 2월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소득금액이 0원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2월 결손금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신고를 해 놓으시면 내년 이후에 세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모두체험 신고서나 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신고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권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2월 결손금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2월 결손금은 비단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그런 분들도 가능하시면 적어서 넘기시면 아마 뭐 내년 이후에 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분양을 받으시거나 이러실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거든요.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반 과세자로 내셨다가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로 계속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관이과세자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이과세자로 갑자기 변경받으시게 되면 이 환급받았던 문제에 대해서 토해내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먼저 다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5월 달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부터 다뤘고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관련해서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